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질문을 받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근데 이제 질문을 올라온 걸 보니까 그 불교에서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세상을 진단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먼저 공간적인 문제에서 공간적인 문제를 보면은 불교에서는 제법, 무하. 놓여있는 그 형태를 보면은 제법 무화가 되고 시간적인 관점에서는 재행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움직이는 그 기운이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고 고정적으로 된 건 없다. 그럼 여기에도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은 사랑을 해서 남녀간에 결혼을 하는 그거에 관계되는 말씀을 쭉 해왔는데 여기 질문 온 거 보니까 저도 질문을 보고 이걸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고 여기저기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무슨 질문이 올라와 있었느냐 하면은 졸업할 때 쓰는 졸자 마칠 졸이래요. 장기판에 가면은 하녀 졸이라든가 그렇게 돼요. 쫄병 그럴 때 졸. 그러니까 이제 졸하는 그러면은 마칠 졸이 되면 혼인 결혼 관계를 끝낸다. 그럼 결혼 관계를 끝내면 이혼이 아니냐? 근데 이혼한 것도 틀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질문 온 게 졸혼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런 질문이 올라 있어요. 졸혼. 결혼하는 사람들을 생각으로 이제 대상으로 하는 얘기예요. 결혼을 마친다. 마칠 졸업. 그럴 때 그런 의미가 같이 이제 부여가 되니까 결혼을 졸업한다는 뜻. 그러면 결혼을 졸업하는 건 뭔가? 이게 혼인 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되 이혼과 틀린 거예요. 혼인 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되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인생에 더 이상 서로 관여하지 않고 서로 참견하지 않는 거예요. 각자의 인생을 즐기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은 2004년에 그 일본 작가인 스키야마 유미코가 쓴 책, 거기에 이 졸혼을 권하면서부터 처음 등장한 신조어, 새로 생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없었죠. 그러니까 2004년 이전에 없었던 얘기가 2004년 이후에 한 책을 통해서 일본에서 발간한 책을 통해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일본에서 여기에 대해 주제를 넣어서 연속극도 나오고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한 연속극이 펼쳐졌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 졸혼이라는 얘기가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이전에 없었던 것이. 근데 졸혼이라는 것은 다시 아까 얘기했듯이 서로 인생 더 이상 서로 참견을 안 하는 거예요. 각자 인생을 서로 즐기는 거예요. 그 대신에 여기도 또 이제 졸혼 계약서까지 쓴다 그래요. 근데 다시 원래 부부관계로 돌아갈 수 있다. 이제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별거와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러니까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조금 아는 것도 참고가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얘기가 이제 질문을 받아가지고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별과의 차이점이 뭐냐? 별거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떨어져서 살며 각자 관계 회복을 위한 시간 벌기로 보는 건데,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별거와 이제 이 저런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제 결혼을 유지할지 말지 고민하며 이혼의 전 단계가 뭐예요? 별건데, 그럼 졸혼은 결혼 관계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이혼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남남처럼 사는데 이혼을 하지 않고 서로 관여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혼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혼과 이제 졸혼과의 차이점이에요. 이혼하면은 서로 이혼하면은 행동에 자유가 있는데 어디까지 자유가 있느냐? 다른 배우자를 상대방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재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졸혼은 졸혼 관계에 있으면서 재혼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이혼, 또 졸혼, 별거 여러 가지 말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람 사는 게 참 복잡한 거예요, 이게. 예? 이혼과의 차이점은 졸혼은 혼인신고를 유지함으로써 재혼할 수 없다. 혼인신고한 거는 그대로 결혼관계는 법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신고한 건 그대로 놔두고 이혼한 것처럼 사는데 거기 한계점이 있다. 그러니까 서로 재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이제. 그럼 별거와 이혼과의 차이점이 졸혼은 뭐냐? 앞으로도 현 배우자뿐만 아니라 다른 이성과도 결혼할 수 없다.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졸혼이에요, 이게. 좀 까다롭죠. 그럼 졸혼하는 이유는 뭐냐? 대부분의 자식까지 있는 중년 부부의 입장에서 요게 아까 얘기했죠. 일본에서 2004년도에 작가가 책을 써낸 데서 졸혼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여기에 대한 그 연속극이라든지 주제가 많이 이제 토론도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졸혼하는 이유가 뭐냐? 서로 간의 이성으로서의 사랑은 식었지만은 오랜 가족 관계 때문에, 부부라는 가족 관계 때문에 인연을 끊고 싶지는 않다. 그럼 서로 연락하며 친구처럼 지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식들은 독립을 하고 직업에서 자식들이 이제 커가지고 독립해서 살고 또 나이가 먹어가니까 직장에서도 은퇴를 했고 퇴직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 여기 동네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서울 분들인데 여기 홍천 내려 사시는 분들이 한쪽에는 남자분들은 귀농을 해서 채소도 가꾸고 시골에서 살고 싶다. 근데 부인 입장에서는 나 그런 건 못합니다. 그 시골에 가서 처박혀서 왜 그렇게 삽니까? 병원도 멀고 시장도 멀고 모기 뜯기고 그 일하는 거 채소 가꾸고 밭일하고 그런 거 싫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나 도시에 살겠다. 그런 거. 한쪽은 귀농을 원하고 또 한쪽에서는 도시 생활을 원하고. 대개 남자들이 이제 귀농 전원 생활을 동경하잖아요. 여자분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도시에 난 살겠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귀농을 하겠다. 그러고 애들은 컸다. 다 독립했다. 직장은 없다. 그러니까 자유스럽다. 정년 퇴직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런 이유들을 해서 또 이혼은 그렇지 않느냐. 남남은 되게 싫고, 그러고 사는 그게 이제 졸혼하는 이유가 돼요. 참 복잡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재산 분할 문제는 어떻게 해요? 재산 가지고 나누는 재산 분할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자식 상속 문제 등 이혼이 번거로워서 그대로 두고 있는 입장이다. 그러면 이제 부부간에 얼마큼 논의가 가져야 되느냐? 또 자식한테는 어떻게, 자식이 많으면 어떻게 분배해 줘야 할 거냐? 나눠줄 거냐? 이것도 골치 아프니까 이것도 신경 안 쓰겠다는 거고. 그 다음, 이혼한 부부처럼, 이제 분할하는, 경우가 있긴 있다. 그래서 서로 있을 때 공동재산에다가 이제 따로 이제, 명의를 바꿔놓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졸혼의 사례, 실제 졸혼을 했던 사례가 있느냐? 여기 이제 졸혼한 사례가 또 인터넷 조사를 찾아보니까 이게 또 나오더라고요. 저 춘천 지방에 와서 살았어요. 그 작가 있잖아요. 그 말도 길고 시험도 길고 이예수 작가. 2019년 4월 22일 날 작가 이예수하고 이제 부인 전영자 부부가 졸혼 사실을 밝혀 세상에 우린 졸혼을 했다. 그게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여기 기회에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제 지금 질문을 받아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저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몰랐죠. 그래서 이제 이예수 작가가 전영자 부부가 우리는 졸혼을 했다. 졸혼.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이제 이 얘기가 풀려갔냐면은 2019년 4월 22일 날 졸혼을 선언을 했는데 2020년 3월 다음에
1년 만에 이해수 작가가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쓰러졌으니까 어떻게 결혼해서 관계 안 하고 생활에 관계 안 하겠다 우린 서로 이렇게 선을 그어놨는데 남편들은 이해수가 뇌출혈로 쓰러졌으니까 부인인 전영자 씨가 병 간호를 했다. 그래서 2년 뒤에 딱 2년 2022년 4월에 이제 죽게 돼요. 사망을 하게 돼. 그러니까 결혼 관계가 끝난 거지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마칠 쫄 완전히 졸혼이 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대한민국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요. 결혼 후의 관계로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유명한 신성일 그러면 누구나 다 알잖아요. 오맹란. 신성일과 오맹란의 그 둘의 관계가 결혼의 관계였었다는 게 인터넷에 나오더라고. 그 전에 서울 광운정사에서 그 신성일이 이분이 영창에 있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맹란을 불러다가 이제 얘기시켰어요. 아우 얘기를 참 잘하더라고 신도들 앞에서. 그래서 조금 도와주고 싶어서 그 이제 그 진정성가 뭘 내는데 거기에 이제 동참도 해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맹란을 불러다 얘기시켰어요. 이제 신도들 앞에서. 이 얘기를 그냥 사람들은 울렸다 웃겼다 막 해요. 그때 이제 결혼 관계에 있었던 모양이야 아마. 예? 근데 실제 있었던 사례가 신성일과 오맹란의 관계였었다. 신성일이 이제 세상을 떠나갔지 아마. 그러니까 신성일이 있던 집을 신성일이 살던 집이 이제 뷰에 있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그걸 기념관으로 만든다는 그런 얘기가 요새 뉴스에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실제 사례가 있었지만은 둘이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결혼 관계라고 해서 서로 이제 바람을 피우고 상대방을 재혼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거기에 대한 법적인 문제들이 어떻게 이제 전개가 되느냐? 그것도 또 조사를 해봤어요. 결혼은 법적으로 별거를 하는 부부에 해당돼서 아무리 혼인 관계를 졸업했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부부인 상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할 수가 없다 이거냐. 다른 이성을 이렇게 이제 만날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이제 결혼 관계에서 서로 관계를 안 하겠다, 따져묻지 않겠다. 그렇지만은 새로운 이성이 생기면은 불륜에 해당이 된다고요. 이혼이 안 됐으니까 법적 이혼이 안 됐으니까 새로운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트한다든지 불륜을 저지르면은 요게 법적으로 잘못되는 거다. 재산 분할에 있어 나중에 재산 분할할 계기가 되면은 부당한 처지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들 하는 얘기는 그래요. 또 오히려 결혼을 하는 것보다는 황혼, 이혼을 고려해 보자고 변호사들은 얘기를 해요. 근데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이혼 담당 변호사가 엄청 많아요. 그냥 결혼하는 숫자만큼 지금 이혼하는 숫자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 변호사들 얘기는 차라리 결혼을 하느니 아주 까다롭잖아요.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서로 관계를 안 하고 법적으로는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니까 법적인 부부관계 그대로 유지하니까 관계를 서로 챙기는 아내대 이제 다른 이성을 서로 만날 수가 없다. 그러면 만났다가는 나중에 이혼을 한다든지 그럴 때 이제 부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그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발전돼서 이제 황혼 이혼까지 여기 이제 그 변호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결혼보다는 황혼 이혼을 해라.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변호사들 입을 통해서. 그럼 황혼 이혼은 뭐냐? 부부가 혼인 생활한 지 20년이 넘었고 자녀가 성인이 된 상황. 20년 이상이 됐으니까 자녀가 결혼해서 자녀를 가졌으면 20살이 넘었다는 얘기죠. 그럼 자녀들이 성인이 된 아들, 딸들이 어른이 된 상황에서 그런 하는 이혼을 황혼 이혼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요게 참고를 해봐라. 변호사들이 여기다 첨부시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 보면 그거 괜찮겠다, 그럴듯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아유 참 결혼해서는 잠시도 못 보면 안 돼가지고 옛날에 보세요. 퇴근할 때 보면 남편 기다리고 앉았고 전화하고 없으면 못 살겠으면 그러다가 이제 뭐 졸혼까지 생각하고 별거까지 생각하고 이혼까지 생각하고 황혼 이혼이 있고 거기다 졸혼까지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인터넷에서 보니까 변호사들이 하는 얘기가 졸혼하기 전에 졸혼 전 알아야 할 사실들, 그래야 또 여기 또 여기 토가 달아요 또 이제. 그러니까 참고로 아는 것이 좋겠다.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느냐?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졸혼이고 뭐고 생각할 수 있다 그거예요. 각자 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는 필수적인 조건이 돈 가지고 사니까 돈이 좀 있느냐? 경제적인 여유라는 게 그래요. 거주할 집이 있느냐? 또 생활할 여유 자금이 있느냐? 그래야 마음대로 혼자 살 거 아니에요. 관계 안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자기 관리가 돼야 된다. 자기 관리가 뭐예요? 식사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부부가 헤어지면 남자가 남편 입장에서는 밥도 해먹을 수 있고 살림도 해먹을 수 있고 세탁도 하고 청소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 데려다가 이제 시키면 이제 오해받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식사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집안일도 해결할 수 있고 건강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그런 관계가 돼야 떳떳하게 잘 살 수 있어야지. 아니 졸혼하고 앉아서 그냥 아까 여기 예를 들어 이예수처럼 1년도 안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뇌출로 충격받아 쓰러진다든지 그럼 골치 아픈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정서적 안정감이 또 갖춰져야 된다. 정서적 안정감이 뭐냐? 혼자 지내야 되는 입장이니까 외로움과 고독감에서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아유 나는 외롭고 쓸쓸하다고 그래가지고 뛰쳐나가지고 다른 여자 만나고 돌아다니다가는 이게 또 졸혼해서 그게 이제 잘못된 이혼이 아니니까 잘못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복잡해요. 그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그 졸혼 괜찮겠네. 서로 관계치 않고 그냥 말은 그렇지만은 실질적인 입장에 들어가면은 경제적인 경제 조건이 갖춰져 있어. 돈도 좀 많이 있어야 뭐 주거가 해결이 돼야 될 첫째. 그다음에 돈이 있어야 아프면 병원에도 갈 수 있고 뭐 밥도 해 먹을 수 있고 어디 뭐 놀러도 갈 수 있고 또 여기 나오면 건강은 자기 관리에는 뭐 건강 관리도 할 수 있으면 병원에도 갈 수 있고 병원비라든지 또는 뭐 운동하러 다니면 거기 부스로 드는 돈이라든지 또 집안일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식사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또 어떤 분들은 그렇잖아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지만 운전을 또 할 수 있어야 또 어디 마음대로 갈 수 있지. 맨날 택시 타고 갈 수 있고 대중교통 가지고 갈 수 없는 거고 그냥 여러 가지 막상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꺼리끼게 되는 걸리는 조건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혼자 놀 수 있고 혼자 살 수 있는 입장이 되면은 이것도 근데 그러니까 변호사를 얘기도 맞아요. 차라리 황혼 이혼을 하든지 졸혼이라고 이상하게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런 얘기 하는 것도 다 실제 부딪혀보고 이제 변호사를 상담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인 문제들 따지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뜻하지 않게 사람이 두 남녀가 이제 이성을 사랑하고 만나는 과정에서 그냥 데이트만 하느냐, 연애만 하느냐, 결혼을 하느냐, 동거를 하느냐, 또는 결혼을 하고 사느냐, 거기다 이혼을 하느냐, 별거를 하느냐, 졸혼을 하느냐, 또 살아서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자기들이 성장하고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 20, 30년이 지나서 나이가 많아가지고 황혼 이혼을 하느냐.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복잡한 게 역사 이래로 해결되지 못한 게 남녀 간의 문제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찌러서 생각해서 한번 참고를 삼아서 이 시간에 한번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옛날에 이런 얘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신도들도 와서 이제 의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아들, 딸들이 결혼을 안 하려는데 어떻게 하느냐. 결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연이 맞아지면 만나겠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결혼해서 사는 거 보고 실제 이제 딸들한테 물어봐요. 그 어머니 아버님 사는 거 보니까 결혼하면 좋겠어 안 좋겠어? 나 그 어머니 아버지 사는 거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면은요 딸들이 그래요. 결혼 안 하는 게 좋겠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요 먹기 살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냥 숟가락 하나 줄인다고, 식구 하나 줄인다고 결혼을 꼭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또는 예전에는 농업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나이 들어가지고 농사질 수 없잖아요. 할아버지가 돼서. 그러니까 농사질 일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자식들을 많이 낳아놔야 꾸벅꾸벅 농사짓고 이제 부모님이 나이가 많아도 이제 복양거 모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라고 너무 재촉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몇 번 그런 방송에 그런 말씀 많이 드렸지만은 영국에서 조사하는 언론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인구수가 감소돼 가지고 세계에서 맨 첫 번에 없어질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이다. 그런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을 0.7인가래. 아니 부부가 남자 여자 둘이 만나 결혼해서 두 사람의 애를 낳으면 아들 딸이건 상관없이 부부가 두 사람을 낳으면은 그 현상 유지가 되는데 한 사람이면 1.0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1.0도 아니고 0.7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100명 중에 7명만 0.7이 뭐 7명인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혼하면은 두 부부가 100명이 결혼했다. 그럼 100명의 애가 태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0.7이면 7명밖에 태어나지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 그 어느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 인구가 3천만이었다. 그러면 그때 비하면 지금 배가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날 때 되면 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인구가 많은 편에도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너무 재촉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인연이 맞아지면은 결혼을 할 것이다. 이제 그런 점도 생각을 해보고 이왕 결혼해 살려면은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 이제 결혼해서 비정상적으로 하는 이혼이라든지 별거라든지 결혼이라든지 황혼 이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없고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여러 참고도 해보십사 하는 뜻에서 오늘 결혼에 대한 것을 질문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보살님이 자비감이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이 불국정토가 되어지이다. 나무불 나무성 감사합니다.